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불면증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원인 모를 불면증, 그쵸?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나는 잠을 조금 잘 못 자는 것 같아. 최근에 뭐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혹은 한두 시간 잤는데 그 다음에 또 잠이 또 안 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잠이 안 오지? 나 요즘 좀 우울하지? 피곤이 덜 풀리지? 스트레스가 많지? 다양한 본인들의 그런 증상들, 불편함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지금부터 원인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나가는 과정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솔루션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잠을 자지 못하는데 왜 잠을 못 자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건강강의 뇌신경과 호르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교감과 부교감. 그때 당시 설명을 드렸지만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외부와 교감한다, 활동한다, 생활한다라는 의미로서 조금 나름대로 긴장 상태라던가 활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대겠죠. 쉴 때, 편안할 때, 그쵸? 근데 우리가 잠을 잘 때가 어떤 상태예요? 쉴 때, 편안할 때, 그때 잠을 자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잠이 조금 이렇게 잘 오게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 정도의 부교감신경이 그냥 나오면 얘는 꾸준히 나와요. 사실. 근데 우리가 뭐 교감신경이 뭐 우위에 있다,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 이걸 판가름하는 기준은 이 교감신경이 유일하게 업다운이 있어요. 업다운. 그래서 얘가 똑같이 5가 나오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10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교감신경 활동하고 있는 건데 얘가 1이나 2로 줄어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그게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면이 온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친구하고 조금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살짝 지워보면 저희가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사실 자율신경의 일종이잖아요. 그게 제가 뇌신경 때 설명을 드렸지만 시상, 그쵸? 간뇌라 그러죠. 간뇌. 대뇌하고 중뇌 사이에 있는 간뇌로서 제가 말씀드릴 때 신경의 중개소, 대뇌의 비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시상이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어요. 이게 둘 다 원인이 이게 충분히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상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멜라토닌의 양을 조절한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쵸? 일부러 요즘에 불면증 오시는 분들이 병원 가서 수면 유도제 같은 거 처방받는 게 그게 멜라토닌 처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강제적으로 이게 졸리다, 편하다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는 역할인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애는 이제 빛의 양을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감지를 해서 양을 많이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렇게 조절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대뇌로 가는 신경의 중개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향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로는 시상 하부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라던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또 생각을 해줬을 때 지금 시상 하부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 요 뇌하수체가 있잖아요. 뇌하수체. 그쵸? 내 몸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화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다가 명령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그런 걸 받고 호르몬이 그거를 행동한다 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살짝 옆으로 비껴갔지만 갱년기이신 분들이 잠 안 오는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쵸? 내 몸에 이제 여성 호르몬, 그쵸? 난소가 이제 폐경이 되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사실 더 이상 분비가 잘 되지가 않는 환경에서 여태까지 40년, 50년 동안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됐었기 때문에 이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에서는 얘가 왜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하지? 몸을 정상화로 안 시키지? 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보내요. 계속 신호를. 그러니까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여기로도 가지만 전신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뻗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개념도 사실 여기에서 볼 수 있거든요. 불면증도 첫 번째 원인이 여기지만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호르몬이 조금 교란돼 있거나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 이 친구가 세포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요즘에 잘못된 음식을 먹는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뭐 등등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얘가 조금 이게 에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에러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명령을 전달받는 뇌와 수체도 호르몬의 분비 작용을 조금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랑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두 번째 원인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이라던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교감신경 항진증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항진증. 그러니까는 계속 항진이에요.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몸에서 그냥 자기 자신한테 쉴 시간을 안 줘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셨을 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뇌신경이 조금 편안해지게 칼슘, 마그네슘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호르몬계가 결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가능하면, 그죠? 물론 다들 이제 있으시겠지만 스트레스를 조금 이렇게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본인이 조금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고, 이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세포막 보호도 워낙에 튼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포막을 보호해주고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인지질이라던가 지질 성분들 좋은 것들, 그쵸? 질 좋은 것들, 그리고 비타민 C라던가 그런 면역 계통들을 조금 많이 넣어주셔야 얘네들이 그나마 이렇게 좀 깔끔해질 수가 있고, 아미 제품으로 치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 그래서 그걸 없애주는 진코엠이라는 은행잎 추출물에서 추출한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사실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일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하지만 쉴 때는 반드시 조금 푹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 그쵸?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내 몸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이클이 돌아가 줘야 나 정말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쉴 때는 편안하게 쉬고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본인의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문의를 주시면 그 부분에 맞게 또 연결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걸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